이것은 중경에서 들어온 임시정부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임시정부 세력들에게는 중경 임시정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대립과 갈등 속에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을 창당한다. 인민위원회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한 뒤 건국준비위원회가 또 다른 분열의 축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새 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평화적 방법으로 광범위한 대중과 정치 세력이 뭉쳐 독립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인민당의 목표였다. 독립을 완성하려면 땅의 남북과 사상의 좌우를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과거 지하운동 시대 어두컴컴한 감방을 걷다 만나 껴안고 감격하던 혁명투사 간에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없었던 것 아닌가? 단결을 위한 원칙은 단 하나, 악질적인 친일파의 배제였다. 이것이 여운형이 죽는 날까지 외친 원칙이었다. 그러나 45년의 마감을 앞둔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의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날아든다. (35년간의) 식민지를 벗어난 바로 그 해, 또다시 들려온 신탁 통치 소식에 반대 시위는 급격하게 일어났다. 서양놈이 신는 구두로 다 벗어버리고 집신 신고 다니자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아주 격렬했죠. 그런데 뭐 그때는 내가 다른 데다 썼지만은 그것이 좀 경솔한 거죠. 이제 송진우 씨가 다만 그때 해다 놨지만 송진우 씨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송진우 씨가 우리 모스크바 삼상회에 아직도라 그 원문을 읽어도 못 보고 방송만 듣고 어떻게 우리 민족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했는데, 그러고서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총살을 당하지 않았어. (2차) 대전 승전국들의 전후 문제 처리장이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러나 당시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고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이것이 삼상회의 결의안의 첫 조항이자 조선 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였다. 사망에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최고 5년을 기한으로 연합국의 원조 협력안을 만들되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신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느냐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그 원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느냐. 그러면 임시정부가 수립한 후에는 어떻게 해서 연합국이 이 임시정부를 도와주느냐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당시 모스크바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현지 시각 12월 27일. 그로부터 3일 뒤 미 군정의 원문이 전달됐을 때는 이미 반탁 시위가 불붙은 상태였다. 그 촉발제가 된 27일자 국내 보도들은 모스크바에서 결의안이 나오지도 않은 시각에 배포된 것이었다.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12월 26일 날 끝나고 12월 27일 날 정문의 텍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27일 정오 같으면은 한국으로는 27일 밤 시간입니다. 근데 27일 날 이미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관한 결정이 국내에서는 전부 보도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은 미국과 소련의 입장도 바꾸어 보도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것이 당시 국내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오보냐 하면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애초에 미국이 제안했던 러시아 측에 제안했던 내용은 5개년간 신탁 통치 실시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까지 애초에 제안이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의 애초의 입장은 즉시 독립시키자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기사는 모두 워싱턴발 합동통신을 출처로 보도됐다. 정용욱 교수는 합동통신의 영문명인 KPP를 추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국에서는 보도된 적이 없는 기사였다. 대신 그가 찾아낸 것은 미 군정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는 국내 보도의 출처로 태평양 성조기지를 지목하고 있다. 소련의 신탁 주장에 반대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기사의 출처는 바로 이 신문이라는 것이다. 태평양 성조기지는 당시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위한 신문이었다. 해당 기사를 확인해 본 결과 기사 내용은 소련의 신탁 주장에 반대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부분이 일치하고 있었다. 국내 상황도 혼란을 더해갔다. 처음 반탁을 지지한 박헌영이 북에 다녀온 뒤 모스크바 결의안 지지로 선회하면서 시위는 반소 반공 시위로 변질돼 갔다. 잔탁 반탁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 잔탁 반탁에서. 그 얘기 나기 전까지도 그렇게까지 대립 안 했는데 잔탁이 바탕 나면서 빨갱이니 아니냐 하는 것이 더 아주 선명하게 됐다고. 그래서 잔탁한 놈들은 빨갱이다. 반탁한 놈들은 애국자다. 이렇게 되거든. 이 혼란 속에서 여운형은 즉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했다. 대신 해가 바뀌자 여운형의 인민당을 중심으로 사당 지도자와 임정이 만난다. 여기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보장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탁은 장래 수립될 우리 정부가 해결케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해방 이후 각 정치 세력이 이뤄낸 단 한 번의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것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도 안 갔을 거고 또 오늘날과 같이 남북이 갈라지도 않은 통일정부가 수립됐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며 여운형은 이렇게 통탄했다. 참담한 심경이다. 나를 비롯해 지도층을 자칭하는 이들이 총태각을 할 때라 생각한다. 우리 같은 지도층이 없었던들 통일은 벌써 성공하였을 것이다. 조선 지도자들은 제1차 시험에서 전부 낙제다. 여운형의 비통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는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최근에야 비밀 해제된 미소 양국의 비밀 문서들은 그 위기의 증거이다.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가 결성된 직후인 45년 11월 미 군정의